딱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저처럼 2천만 원 세금 환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네 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소득공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누구나 2천만 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천만 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딱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저처럼 2천만 원 세금 환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뭐냐? 우리가 월급날이 되면 각종 보험료랑 세금을 먼저 떼고 세후로 월급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때 떼간 소득세가 정확하게 납부된 것인지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애초에 세금을 잘 계산해서 걷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정산을 따로 하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월급을 안 받은 셈 치는 것이죠. 연봉이 2억 원인 사람이 3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내는 월급은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줄여주면서 특정한 행동을 권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니까 결혼을 많이 하라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안 번 셈 쳐주는 것이 소득공제.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을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는 기준을 알아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딱 네 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생소해도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총 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비이죠. 월급 명세서에서 식비라는 항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만큼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번 총 급여액에서 아까 말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이 소득세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세액을 뽑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아까 말한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내가 1년 동안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그게 연말정산 금액이 됩니다. 즉 결정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플러스가 나오면 이미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으니까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IRP 연금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주택 관련 공제는 월세, 전세, 그리고 주담대 다 있으니까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조건과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세입니다. 정식 명칭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점이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이 금액만큼 연말정산 때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혜택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세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전세는 소득공제입니다. 원리금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전세랑 월세 모두 무주택이 조건입니다.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12월 29일 날 주택을 취득하면 그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되니 가능한 주택 취득은 연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랑 전세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전세 사시는 분들은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담대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도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이어서 꽤 쏠쏠한 편입니다. 주담대도 마찬가지로 12월 29일에 주택을 팔게 되면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항목은 바로 IRP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 IRP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니까 최대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IRP만 900만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추가 300만원을 하셔야 최대 900만원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900만원을 넣으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적용받아서 약 148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를 적용받아서 약 118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IRP 연금저축은 주의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IRP 연금저축은 만 55세까지 사실상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중도 인출 사유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IRP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만 55세까지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만 55세까지 IRP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세법상 가장 큰 절세 혜택,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서를 보시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투자, 조합, 출자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바로 세금 환급 2천만원 받을 수 있는 마법의 항목입니다. 개인들이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방식과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항목에서 투자, 조합, 출자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증권사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간접 투자 방식이고요.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는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소득공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강력한 절세 혜택이냐? 무려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5천만원 직장인이 3천만원 벤처 투자를 하면 본인의 최고 세율인 38.5%를 세금 환급으로 받게 됩니다. 무려 1,155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5천만원 벤처 투자를 했다면 3천만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만원까지는 7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5천만원을 하면 4,400만원 소득공제를 인정받고 여기에 38.5%를 고입하면 무려 1,694만원이라는 세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 이렇게 절세 혜택이 좋은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벤처 투자를 안 하는 걸까요? 바로 원금 손실의 리스크 때문입니다. 3천만원 벤처 투자를 해서 약 1,700만원을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원금 손실이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는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채권형입니다. 즉 일반적인 벤처 투자라고 하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채권형, 즉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거부 사채 같은 채권형도 벤처 투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과 채권은 뭐가 다르냐? 바로 만기가 있냐 없냐가 큰 차이입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죠. 투자를 받는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이면 돈을 갚아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벤처 기업이 전환사채로 투자자를 받으면 보통 만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벤처 기업은 3년 뒤에 투자자한테 무조건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 벤처 기업은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거부 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한 것입니다. 어떤 벤처 기업의 채권을 사는 것이 좋을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주택 관련 공제, IRP 연금저축, 그리고 마지막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누구나 2천만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